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죠. 저희는 전통식, 채식, 건강식에 대해서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후의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후 미식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과 연관성이 깊은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흔히 채식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음식이죠. 방부제와 인공 조미료 안 넣죠, 당연히. 고기와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 흥거 이런 오신채를 넣지 않아서 담백한 맛과 정갈함이 특징입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비건 음식, 2번 사찰 음식. 오늘 퀴즈 이건 좀 어려운데요. 비건은 보통 마늘파, 달래, 부추를 먹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방부제와 인공 조미료는 물론이고요. 고기와 마늘파, 달래, 부추, 흥거 이런 오신채를 넣지 않아서 담백한 맛과 정갈함이 특징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절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비건 음식, 2번 사찰 음식.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오늘 기후 미식회 잘 들으시면 바로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후 미식회는요. 40년간 사찰 음식을 연구하신 분이죠. 사찰 음식 전문가 최초로 2019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선재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청취자분들께 스님 인사를 먼저 직접 해주신다면. 예. 우리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시작을 열게 돼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도움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재 스님은 여러분 거의 다 아시겠죠? 저희 다 떠나서 진짜 우리가 절밥 하던 거를 아주 고급스러운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코스 요리처럼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품격을 올리셨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식진흥원 이사장도 하셨어요. 지금은 전국 비구니회관 사찰음식문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스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요즘 사람들 아픈 건 다 이유가 있다. 음식에 이유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인스턴트에 길들여져서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네, 음식은 내 몸과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의 에너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키 큰 사람으로 콩나물 많이 네, 먹었냐. 맞아요. 콩나물이 크게 하는 성분이 있고 진짜요? 또 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예뻐진다 그러고 이렇게 등등에 있듯이 그 음식은 들어오면 우리 몸에 그 물질에 우리 몸의 물질과 네. 그 음식의 물질이 합해서 항상 새로운 유전자는 형성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식품들은 거기에는 영양도 우리가 흡수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첨가제도 들어가 있고 뭐 기름에 튀기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런 DNA를 읽어야 되고 많은 네.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보다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음식이 우리 건강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네. 그러면 열반경이나 경전에 보면 그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요. 뭐 몸이 아프다, 뭐 공부를 못한다, 이웃 간에 갈등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 다 네네. 들으시고 상담할 때 질문하세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우리 삶 정말요? 속에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몸 아픈 거는 뭐 더욱더 이 음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저도 내가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음식 수행자가 안 됐을 정도로 많이 아플 때 제가 편찮으셨었나요? 예. 선생님도? 그럴 때 이제
걸어도 못 다닐 정도로 아, 정말요? 간경화로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 심성을 시키고 너무 많이 무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힘들 때 아파서 도저히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없을 때 나와서 그 전에 제가 사찰 음식 그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음식은 약과 의학 쪽에서만 달아요. 식을 찾으면 약과 의학 쪽에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음식은 약이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와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먹는 음식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죠.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과연 약인가? 내가 만든 음식이 과연 사람들의 약이 되는 음식인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가면서 약이 아닌 걸 버리게 됐고 약을 먹기 전에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향초를 만들고 지금까지 몸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 청소년 뭐 비행 청소년 아이들 심사훈련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통해서 그런 비행 청소년을 만들지 않아야겠고 지금 뭐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살도 네. 많고 맞아요. 몸도 안 좋고 맞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여기 지금 기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또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동물성이나 이런 것들 기후에 많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철 음식이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의 답을 제가 아픔을 통해서 느껴서 음식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제가 궁금했던 게 원래 스님이셨으니까요. 네. 원래 사찰 음식을 드셨을 텐데 네. 그렇게 간경화로 많이 편찮으실 때 약이 아닌 음식은 버리자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는 채식이니까 네. 당연히 다 몸에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게 그러면 점검을 하면서 음식을 바로 먹어야겠다 생각을 일단 이제 그 우리는 먹는 걸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네. 온몸으로 먹는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도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지만 네. 나쁜 거면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네네네. 또 공기, 향기를 우리가 피부로 먹잖아요. 네. 또 소리도 마찬가지고 네. 눈으로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더욱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거의 24시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무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절에서 막 전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뭐 과자도 주고 뭐 음료수도 맞아요. 주고 맞아요. 또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뭐 국수도 주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연히 많이 먹게 되고 거기다 맞아요. 무리를 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파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하는 답이 있습니다. 잘 안 어떤 먹으면 안 말씀인가요? 되고요. 아예 안 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이번 한 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환자할 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특히 아이들 아토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막 설탕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살생한 것도 아니잖아. 오신채도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설탕은 끈적끈적하잖아. 네. 그걸 먹으면 거의 다 아토피. 그다음에 그 끈적끈적한 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다 보니까 아토피는 전부 다 열로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파마늘, 뭐 오신채, 뭐 육류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 살생한 것도 아닌데. 맞아. 이거 채식 아니야? 그러면서 왜? 설탕 근데 나무에서 난 그것조차도 건데. 그리고 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네. 여기 보니까 한종애님이 스님 사찰에서는 왜 사찰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채소가 고기보다 나름대로 너무 맛있는데요. 사실은 제철 나물을 마음껏 먹고는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살생 때문에 안 되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먹고 사느냐고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의 조건은 건강한 몸과 마음의 평화, 그다음에 우리 스님들한테 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채식하고는 다른 거 사찰 음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면 우주 안에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생명, 우리 아픔을 사람, 느끼는 생명. 예, 사람, 동물, 모기도
파리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도망가요. 도망가죠. 왜? 아플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정의 생명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그 원망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악을 그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원한을 품는 거죠. 예, 예. 식물은 아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식물을 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식물을 했지만 그 식물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픔을 덜 느끼는 채식 우제 식단을 해라. 근데 이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수행자라도 육식을 허용했어요. 아, 네. 채식하고 좀 틀려요. 네, 네. 그래서- 약으로 먹게 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게 삼정육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내가 몸이 많이 아프진 않지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5정류, 7정류 뭐 몇 사람 손을 거쳤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9정류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거 다 뭐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정육입니다. 정육점.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인데요. 네. 깨끗한 공이라는 뜻이요. 그 동물도 자기 삶이 있어. 그래서 그 삶을 인정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닭은 10몇 년을 살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양계장에 가둬놓고 키웠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성으로 받죠. 커서. 그걸 빨리 키우려고 10몇 네. 년 키우는 거를 1년도 키우고 요즘엔 보름 만에 여름 만에 닭다리에만 주사를 놔서 네. 열흘 만에 성장 잡는다는 촉진제로. 거야. 네, 그러면 네. 그 몸 안에 있는 성장 촉진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아프게 하겠어요? 안 아프게 하겠어요? 네, 아프게 당연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닭도 우리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닭의 삶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것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인데 먹을 수는 있지만 성장 촉진이나 향생제를 두고는 식육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식육점. 네, 네. 아. 예. 그래서 불교는 육식을 정결한 고기라고 해서 정육점이라고 하는 깨끗한 건가요? 고기다. 깨끗한 고기. 그 깨끗한 바를 정, 네. 깨끗할 정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육식을 허용했지만 최소한의 고기만 먹어야 되고 동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식물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또 우리가 식물뿐이 아니고 땅물 바람공기도 나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바람, 물, 공기 흙들도 나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배려해서 우리가 음식을 취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르공양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예.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네, 정육점의 정육이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선재 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40년간 사찰 음식을 연구하신 사찰 음식 명장 1호 우리 선재 스님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음식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재 스님께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749님이 새싹 문자 주셨네요. 처음 듣는데 방송이 참 좋네요. 퀴즈 정답은 사찰 음식 그러셨는데 퀴즈는 이런 내용이었죠. 이것은 흔히 채식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음식인데요. 방부제와 인공조미료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고기와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오신채도 넣지 않습니다. 담백한 맛과 정갈함이 특징인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비건 음식, 2번 사찰 음식인데요.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은 사찰 음식입니다. 네. 저희가 사찰 음식 하면 당연히 채식이니까 비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오신채를 안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채식과?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뭐 하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먹고 싶다. 네네. 그게 채식과 자연식입니다. 음. 그래서 생명에다 플러스 건강을 한 거. 네. 사찰 음식은 뭐냐? 생명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 음식을 짜고 먹으니까 승질이 급하고 충청도 심지어가 사람이 술하듯이 예.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를 금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스님들한테는 영혼을 맑게 해줘야 돼요. 네. 지혜를 줘야 돼요.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네. 모든 사람의 영적인 에너지가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 음식은 이거 이제 오래 사는 장수의 음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기도 하고 여기에 마음의 평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건하고 틀립니다. 비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렇네요. 음식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맑게 해주는 예, 음식이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예. 평화를 예. 주는 음식이다. 예,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문득 여기서 다들 저희 사찰에 뭐 한 번씩은 다 가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냥 불교 신자 아니어도 놀러 예.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6923님이 저는 종교가 다른데도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근해서 그럴까요? 그랬는데 저희 가면은 다들 절밥이 맛있다 그러거든요. 아, 절이 산에 있으니까 사찰이 예. 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서울 시내 네.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사찰도 절밥 먹으러 일부러 가는 친구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절밥이 맛있다는 이런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일단은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찰 음식은 조미는 아주 순수한 자연의 맛 그대로 콩나물은 콩나물 시금치는 시금치 취나물은 취나물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을 우리 몸에서 잘 편안하게 해주는 네. 장을 담가서 요리를 하죠. 아, 예, 그래서 아마 순수한 자연 맛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종교가 틀린데도 절밥이 맛있다는 거 보니까 전생부터 인연도 있지만 네. 마음이 아주 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음식을 좋아해요. 아.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자꾸 자기 몸에 불편한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절의 음식을 계속 좋아하시게 되면 본인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시고 좋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6923님. 아하. 지금 말씀 중에 장을 활용한다 절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동안 이 기후 미식회 시간에 네. 참 발효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음. 막걸리, 뭐 치즈 이렇게 발효 음식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러 발효 음식을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관계가 좋을 때 만드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음식이 맛있게 된다. 근데 만드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불편하면 장이 맛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네. 지금 스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는데요. 스님께서 우리나라 발효식품, 전통 발효식품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앞장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어떤 자랑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굉장한 다양한 나무를 많이 먹죠. 우리는 70% 이마를 갖고 있어요. 아, 우리 그러다 보니까 산이 70%. 앞산과 뒷산에 야채에 나오는 아하. 시기 같은 경우도 맛도 틀려요. 네. 그 다양하게 나오는 맛과 종류를 어떻게 지혜롭게 먹을 수 있느냐. 그 바탕에는 발효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닌 음식들은 나물 이렇게 뭐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엄청 비싸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 데 가도 나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물을 그렇게 지혜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물이 가지고 있는 독을 약은 독하고 통하는 독을 해독해서 먹는 방법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게 김치 담아 먹고 그 간장 된장을 통해서 중화도 시키지만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묻히고 따뜻한 거는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묻히고 냉한 것은 꼬창에 묻히면서 그걸 지혜롭게 먹는 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올라갔고 장도 이제 제가 유네스코에 올라가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때 그랬어요. 이거를 급하게 서둘리지 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김장 문화가 올라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김치 안 먹으면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올라갈 의의가 없듯이 우리 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장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엔에서 10몇 년 전에 네네. 20년 좀 전에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면
제일 먼저 오염되는 게 짐승이라는 거. 이미 짐승 오염됐잖아요. 동물들이. 그다음에 네. 땅이 오염되는데 그 땅에서 땅이 오염되면 거기 사는 식물이 오염되고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고 볶아 먹고 식초와 뭐 설탕 그런 거서 피크랑을 다 먹는데 우리는 네. 김치 담글 때 식초를 넣어야 안 안 넣잖아요. 넣어요. 저절로 발효하는 신맛이 과정에서 나요. 중화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장을 통해 먹기 때문에 1위가 된다. 근데 다시 몇 년 뒤에 한국 끝났다. 장독대도 없어지고 무슨 별 간장된장을 가지고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에서 최고이고 근데 최고긴 하지만 그 지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식진흥원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참 발효 어주에 있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그 만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고맙다는데 저는 그분이 고마워요. 이런 일을 공감을 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뭐 세종문화회에서 할 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의 굉장히 우수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5천 년의 역사와 갖고 사찰 음식이 1,700년이 됐지만 지금도 사찰 음식을 먹고 장독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세계에서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바로 이런 것들은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우리 음식에 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김치에 대한 것을 좀 공감하셔서 이게 생활에서 많이 드셔서 집집이 장은 못 담그지만 그 담근 장을 선호하다 보면 참 어제 나오신 분들도 긍지를 갖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네. 오늘 이 풀에 제가 먼 길을 마다하고 비가 오는데 달려온 이유는 이 참어주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제가 야, 선재 스님을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양평에서 오셨잖아요. 네, 멀고 그래서 예. 어떻게 이런 셀럽을 어떻게 섭외하셨습니까? 했는데 찬발이 어워즈가 이렇게 관련이 또 있으셨군요, 스님이. 네. 근데 저는 스님 말씀 중에 우리가 산이 70%인 나라니까 네. 어디나 산나물이 여기저기 있고 자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곳마다 맛이 다르고 근데 냉한 나물은 고추장에 묻히고 열이 있는 나물은 된장에 묻히고 네. 해서 그 중화를 해서 독이 아니고 약이 되도록 해서 먹었다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여기에 발효식품의 역할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외국 강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찰 음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그 채식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70%가 육류였고 30%가 채식이었으면 네. 지금 서양 사람들은 바뀌어서 이제 자꾸 채식을 50에서 60으로 70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채식을 맛있게 먹는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근데 사찰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나물들을 뭐 무치기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 요리사들은 요리만 좋아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래서 이 모든 이게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은 좋은 자연에서부터 온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찰 음식이 맛도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고 가꾸듯이 자연을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된다. 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바루공양도 한다. 네. 그러면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게 사찰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열광을 하고 막 뭐 종교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국에 와서 템플스테이 하고 싶다. 사찰 음식 먹고 싶다. 예, 그리고 특히 김치는 뭐 세계 어디 가도 그렇고 네. 저는 세계 어디 가도 항상 장은 들고 가서 우리 장의 우수성. 그래서 제가 그냥 생수를 먹고 그다음에 간장을 먹고 그다음에 네. 생수를 먹어봐라. 맛이 어떤지 변화가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이나 육류는 플러스 100이거든요. 네. 이거를 마이너스를 시켜서 연소를 시킬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되죠. 근데 그 연소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발효예요. 그래서 이 장과 김치가 이 플러스 밥과 육류를 밀가루를 이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를 분해를 시켜줘.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간장이나 고창을 넣으면
얘가 다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그 병원에서 김치를 통해서 환자가 어떻게 몸이 치유되는지 그리고 간장이나 된장이나 김치의 짠맛이 전혀 그 소금의 짠맛하고 틀리다는 걸 이미 임상실험 다 끝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이제 앞으로 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치료식으로도 굉장하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에서 그 의사들이 네. 또 음식을 배우러 온 적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발효식품을 섞어서 먹는 것 자체가 네. 또 중화네요. 그러니까 예, 뭔가 예. 더 분해되게 하고 네, 더 그렇죠. 소화가 잘 되게 돕고 예, 예. 그러면서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중화시켜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보니까 7830님 새싹 문자로 사찰 음식 먹으면 아토피가 없어질까요? 근데 2832님도 우리 아이가 아토피 질환 가지고 있어서 사찰 음식 만드는 법을 유튜브 보고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싫어했는데 이제는 아주 잘 적응해서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더라고요. 그러는데 아토피도 많이 효과가 있었죠, 스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요. 네. 94년대에 이제 아팠을 때 향채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어린이집 유치원이었어요. 수원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문화를 가르쳐 줘야겠다. 근데 이제 그 당시가 벌써 30년 됐잖아요. 네. 그때 아토피 환자들이 20명에서 뭐 4-5명 이렇게 있었고 자폐증 환자는 40명에 1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엄청 많아졌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토피 아이들 뭐 자폐증 아이들을 음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치료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유치원에 와서는 애들이 잘 먹어요. 김치도 같이 담아 먹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있는 애들은 열을 뭐 초콜릿, 설탕,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아토피가 더 썽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자폐증 환자들은 단맛을 먹으면 이게 첨가제 들어간 걸 먹으면 자폐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다 안 먹이고 김치 담가 먹고 이렇게 하고 어떤 아이는 빵을 외국에 사는데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빵을 못 굽는 거예요. 빵을 안 끓이면 이게 안 돼요. 밀가루는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그 뭉침을 분해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밀가루 반죽할 때 간을 된장으로 넣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집에 두지 말고 된장국 끓여놓고 배고플 때 먹게 해라. 감자 넣어서 9꿀 끓여줘라. 했더니 애가 먹고 안 긁으니까 그때부터 된장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먹을 했는데 주말에 이제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엄마 아빠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되면 더 심해 갖고 와 애들이. 집에서 아무거나 그래서 먹고 이제 와서. 애들이 네. 이제 자기들이 김치다만 먹었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김치 달라니까 집에 김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를 얻으러 와서 제가 이 아이들만 케어할 게 아니고 학부형을 해야겠다. 그래서 네, 네. 그 어머니들을 딛고 요리 강의한 게 네. 제가 요리 강사가 된 거예요. 시작이 돼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충분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절에 와서 3박 4일 이렇게 제가 청소년 수련을 해서 아이들 지도했잖아요. 아토피가 있으니까 엄마가 안 보냈는데 절에 와서 일제 조미료 안 넣고 한 간장만 붓더니 나중에 엄마가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아이가 절에 갔다 오더니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아하. 예, 충분하게 아토피는 음식을 바꾸면 나을 수 있다. 예, 그럼요. 거의 뭐 한 달이면 거의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온 식구가 같이 해야지. 애 보는데 튀김 먹고 너는 먹지 마 이러면 안 되고 같이 해야죠, 같이. 치킨 시켜서 막 먹으면서 너무 먹지 마 이러면 너무 안 돼. 아프니까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 문득 궁금한 게 선재 스님은 그럼 빵이나 과자 이런 거 안 드시는 거잖아요, 전혀. 옛날에는 전혀 아플 때는 안 먹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이거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금씩 먹는데 그 제가 이제 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프기 네. 전에는요. 네. 근데 아프고 나서는 제가 많이 끓여서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먹는데 먹고 나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빵도 이제 요즘에 뭐 통밀을 만들고 맞아요. 요새 천연 좋은 발효를 빵들. 한 빵들은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빵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 먹는지 모르지만 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된장 같은 거에다가 야채 넣어서 그거 먹기도 하고 고추장에다가 이제 조청 넣어서 발라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먹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식빵에 고추장을 바르고 김을 얹어서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그걸 무슨 맛으로 먹냐 그랬는데 스님 빵에다가 야채, 예. 된장 좀 발라서 드시고 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국수를 이제 삶아서 비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네. 호박 아하. 넣고 김치 넣어서
하고 이제 떡볶이를 할 때도 네. 김치 떡볶이 해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먹게 그렇게 했죠. 발효식품을 넣으면 중화가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일부러 뭐 빵을 찾아 먹고 과자를 찾아 먹진 않아요. 네, 네. 거의 이제 손은 안 대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살펴보고 하죠. 아, 예. 저기 7830님이 아이가 아토피가 가라앉으면 한포진이 올라옵니다. 한포진도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 한포진이나 아토피나요. 네. 다 몸 안에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독소 그래서 때문에. 독소를 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 먹고 잘 이제 흡수되는데 그 발효를 안 먹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런 아이들은 간장을 넣어서 김치를 담아서 간장국물을 계속 먹게 하고 이제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이제 익혀서 네. 된장 풀어서 아이들 국물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먹는다는 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요리 강의를 해보면요. 다 먹어요. 우엉도 아이들은 먹고 먹는다. 무도 먹고 배추도 먹고 된장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 해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발효식품을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를 먹으면 소용이 없겠죠. 마트에서 발효식품을 얼마나 팔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발효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많은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담근 거 간장, 된장, 고추장, 네. 그다음에 식초. 예. 식초도 자연 발효한 식초. 자연 발효한 예, 식초. 그다음에 설탕이나 올리거나 물엿은 아니고 이렇게 왜 쌀에다가 예. 엿기름을 넣어서 만든 아, 조청. 조청. 아. 그것이 이 세상의 단맛 중에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션 보러 가면 네. 엿 붙여 주잖아요. 예. 붙으라고 그 엿이 딱 붙으니까 붙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당하고 산소죠. 네. 근데 그 당을 천연의 당으로 먹을 때만 뇌에 영양이 가지 가니까. 다른 당은 더 빠르게 열을 흡수되면서 나게 하고.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안 먹을 걸 먼저 정해서 버리고 아. 간단하게 네. 딱 필요한 거 그렇게. 그래서 저도 많이 버렸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막 질문해요. 네. 요리 강의 와서 저 이거 먹으면 나요 이래요. 그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을 한 번 먹는다고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뭘 먹으려고 하기 전에 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먹고 나으려고 하지 말고 먹으면 아니, 안 되는 먹고- 것부터 조금 버려라. 먹고 나으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네. 뭘 먹을 거냐. 버릴 거와 안 버릴 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여기 6181님 새싹 문자로 사찰 음식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셨는데 혹시 농산물이나 식재료 생산 요새 기후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스님께서 사찰 음식 만드시면서 아 이때 참 기후 변화가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치료할 수 있다고 네. 경전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사계절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 무슨 음식을 먹고 이때는 무슨 병이 난다. 그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울 때는 더위를 이긴 음식을 먹고 네. 또 추울 때는 추운 음식을 먹어줘야지 우리가 더위와 추위를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유기농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유기농은 쉽지 않다. 그럼 어떤 거를 먹어야 되나? 바로 제철 음식이에요. 제철 음식. 예. 근데 요즘 다 비누화수 속에 키우잖아. 비누화수는 성장 촉진해주고 향생제 주니까 땅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거기서 농사짓는 농부는 아파서 서울까지 오면 다 암 환자. 내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땅, 물, 바람, 공기, 농부의 생명까지 단축을 시키고 그렇게 키워진 농산물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달을 반으로 자르면 24 절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나오는 음식을 취해서 먹어라. 그래서 저는 12달을 안 배우면 절대 자격증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도 중요하는데 네. 이렇게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제철의 음식을 먹어줄 때 온난화도 막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네. 예, 아마 이 프로하고 너무 잘 맞는 것이 사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제철 음식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 선재 스님께 사실 어린이를 위한 음식 학교도 만드신다고 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청취자 질문도 조금 더 있고 한 번 더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고 먼 양평이어서 참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선재 스님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오세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종혜 님이 그렇게 또 문자를 예,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